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민입니다.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가 현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번 주에 전국위를 거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반발이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외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당의 상황 그리고 또 야당의 전당대회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노석조 조선일보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옷 색깔이 아주 화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좀 남자들은 원래 곤색이나 이 짙은 색 옷을 입는데 오늘따라 이게 뭐 약간 제비 옷을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좀 의상에 신경 좀 쓰신 것 같습니다.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이 전국 특히 여당 얘기하기 앞서서 야당 네. 먼저 얘기해 보면 예. 이 최근에 이 뭐 여든 야든 다 두 명이 이씨 때문에 상당히 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은 뭐 여당에서 이준석 대표 얘기고 예. 또 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 얘기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정말 전국의 내관이 될 것 같은데. 뭐 지지하는 뭐 정치인이나 당을 떠나서 사실은 이 대한민국 국회 여야 이 핵심 인사들이 이렇게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는 참 안타까운 네.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지금 국회 분위기는 참 뒤숭숭하고요. 네. 빨리 좀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이제 경선을 진행 중인데 지난주에 열린 이제 강원, 대구, 경북 권리당원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74%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주, 인천 경선에서도 70%를 기록을 했는데 어대명이 확인이 된 셈이죠. 예, 사실은 이 정도까지 그 이재명 그 후보의 지지가 높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네. 뭐 그 2위, 3위 한 두 의원 후보의 그 득표율을 합친 것보다 예. 지지율 합친 것보다 뭐 이재명 후보가 더 월등히 높게 그쵸, 나왔습니다. 네. 글쎄요. 근데 아니 그 많던 친문들은 다 어디로 간 건가요? 아, 이게 참 저희도 좀 놀라운 게 그 여전히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금세 이게 물이 빠지는 현상이 어. 벌어지더라고요. 와. 그 원래 문재인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그 친문의 그 뿌리는 워낙 깊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도대체 그 뿌리채 사라진 건가요? 그분들이 나간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이재명으로 갈아탄 건가요? 그 여전히 그 자리를 잡고 그 본인은 그 문재인의 측근 인사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 뭐 저기 경남 양산에도 직접 내려가기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그 1차 그 지방 순회 경선 때 결과를 네. 봐도 최고위원들이 다 그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인사들이 다 높이 올라왔고 네. 뭐 그나마 한 고민정 의원만 네. 약간 이제 약진하고 나머지는 다 좀 하위권으로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 3, 4, 5등이 예. 최고위원이요. 예. 다 친명이고. 친명입니다. 그러니까 친문은 2등 한 명 있고 나머지 다 예, 고래래요. 고위원 외에는 다 빠졌습니다. 이야, 하위권. 정말 세상 인심 무섭네요. 빨리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야, 참. 그래서 이제 그 두 후보 2위, 3위라는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사실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그 이 단일화 자체도 어려워 보이고 네. 네. 근데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현재 뭐 아직은 이제 한참 남았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 그 순회 경선 결과만 봤을 때도 네. 이 2, 3위 후보가 합친 것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조금 비관적이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뭐 또 이재명 의원이 그렇게 표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대선 때에도 진 이유가 그 사법적 리스크 네. 때문 아니었어요. 그 네. 비리 의혹. 네. 근데 그게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의원의 뭐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뭐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네. 제일 지금 수사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게 법인카드 네. 불법 사용 의혹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애초에 이제 그 법인카드를 썼던 배모 씨, 예. 배모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지금 뭐
곧 이루어졌고 예. 또 김혜경 씨 조사도 이루어질 거라는데 이러면은 이거 불법 거의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그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는 아마 그 정말 내관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뭐 그 민주당의 그 운영 당 운영에 네. 큰 네, 내관이 네. 될 텐데 지금 이게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게 아마 그 배모 씨에 대한 조사에 이어서 그 위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이신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조사가 뭐 좀 초읽기에 들어갔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그 8월 28일이 전당대회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네. 그 전까지 뭐 얼마나 이 수사 결과가 중간 네. 수사 결과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 김혜경 씨 불법 사용이 드러나면 이재명 의원도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 나는 모르고 우리 마누라가 한 거야 끝 하고 꼬리 자르나요? 그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네. 이게 뭐 이 이재명 후보가 당시 경기도 지사일 때 네. 벌어졌던 일이고 그 배우자로서 어떤 부도덕한 그 네. 비위 행위를 했다라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그 조사가 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우리 그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니까 아, 네. 지금 같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 이거 사실 뭐 그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나의 부인이 한 일은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할 뭐 수 있겠네요. 부부 관계는 그 누구도 모르니까요. 네. 뭐 별거 아시나? 네, 이거는 농담이고 그 다음에 배모 씨와 가까웠던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네. 김모 씨. 예. 이거 처음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경기도에 그 뭐 공사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몰랐던 게 아니라 운전사 역할까지 네. 했다. 이게 다 드러났는데 예. 어떻게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할 수가 있나요? 이게 수사가 점점 차차 진행이 되면서 이 물밑에 있던 사건들의 전모가 이렇게 점점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근데 한 이재명 후보가 보면은 항상 뭐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결코 그에 대해 시인하거나 인정을 하진 그렇죠. 않는데 지나고 나면은 이게 또 그 전에 한 말과 약간 상충되는 네. 말을 경우가 바꾸잖아요. 생깁니다. 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래서 이런 거고 이거는 뭐 앞뒤 맥락을 따져보면 이래서 이랬던 거다 하고 이런 약간 패턴이 나오긴 하는데 네. 우리가 좀 신중히 좀 지켜보면서 이 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네.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 이 배모 씨가 또 다른 역할이 나왔는데 그 원래 그 이 의원의 앞집 네. 앞집을 그 이 의원은 뭐 이 경기도시공사가 썼지만 나는 전혀 몰랐다 했는데 맞아요. 사실은 배모 씨가 그 집을 내놨다면서요. 네, 아니 아무 관계도 없는 집을 왜 배모 씨가 내놓고 내놓자마자 경기도시공사가 그거를 계약을 하고 네.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 성남시장도 하고 또 경기도 지사까지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이 장악력 그리고 네. 어떤 그 이 인간관계나 그 자기네 군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 사실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누구든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일들까지 벌어진 것 같고 네. 앞으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네.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 집에서 초밥을 10인분 시켜 먹고 네. 그다음에 온갖 음식을 30몇 인분을 시켜 먹고 이거 아니 도대체 그 4명 가족 그리고 평소에 두 부부가 사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을 먹었나 했더니 그 집에서 바로 선거 캠프 역할을 하면서 그쵸. 사람들이 모여서 일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은 경기도시공사의 거기 합숙소가 아니라 이 이재명 의원의 선거 캠프였다라는 네, 얘기가 뭐 거의 사람들 그렇게 인식을 네. 하기 시작하는데 네. 만일 그렇다면 이건 불법이죠. 그렇죠. 선거법 위반이죠. 이게 뭐 제가 뭐 법조인이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 도지 지자체장을 할 때 네. 그 조직과 재정을 이용해서 그 정치 활동을 하고 선거에 그거를 유용했다면은 네.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네. 예, 결과로 나올 거로 봅니다. 네, 근데 이런 수많은 사법 리스크와 또 말바꾸기 논란에도 이재명 의원을 향한 그 지지자들의 네.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네. 놀라지만은
사실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추진력이 분명하고 또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고 해서 지지층이 아주 확고하고 대선 전이나 후나 지금도 여전히 그 층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아버지에 대한 딸들의 사랑이 지극하다 하더라도 글쎄요 아버지가 이 정도로 이 비리 의혹이 나오면 그쵸. 딸들도 좀 뭐라 그럴 텐데 아버지에 대해서 개딸들은 그런 게 없나 보죠? 사실은 이런 좀 이 얼룩진 부분도 네. 이 사람에 대한 지지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머. 그거를 또 극복하고 뭐 어떤 목표를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고 실적을 이루고 결과를 이뤄냈다. 역시 이재명 후보다. 우리는 이재명을 밀어야 앞으로 당도 바뀌고 네. 대한민국도 바뀔 수 있다.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와. 개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정말 이랬으면 아버지 용서 잘 안 할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은 용서를 쉽게 하고 거기다 적극적인 지지까지 하네요. 사실은 이게 그 제가 이 국회에 있다 보니까요. 이런 이 골치 아픈 거리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이쪽 이 정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네. 이게 많이 좀 묻히고 아. 덮이고 이 그런 작은 게 얘기네. 하나 티끌로 보이고 네.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얼룩으로 보이고 이런 효과도 동시에 지금 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큰 맥락을 또 보면은 이해가 한편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니까 네. 오히려 이재명 의원의 비리가 뭐가 아. 나와도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게 낫다. 이렇게 그리고 잘못한 판단한다. 점이 있어도 이거는 작은 거고 아. 뭐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아, 것이죠. 이거 결국 윤 대통령의 잘못으로 또 비화가 되네요. 근데 이거를 두고 이제 이 검찰이 위해서 이제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하는 걸 네. 두고 이재명 의원은 국기문란이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국기문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기문란이면 사실은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국기문란이에요. 왜냐면 이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쵸. 예. 그럼 문재인 정부의 국기문란인가요? 이게? 자기들 국기문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분명한 거는 하여튼 이 수사가 지금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착수가 돼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이 팩트를 놓고 보면은 그거는 이제 어폐가 있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이재명 의원 얘기는 아무리 해도 또 없이 나오지만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제는 오늘 국민의힘 네. 여당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당 기자한테 야당 문제 자꾸 물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식은땀이 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여당 얘기하자면 정말 네. 좀 그 시청자분들이 봐도 정말 여당이 요즘 왜 저러나 네. 할 정도로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맞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제 이게 비상 상황이 맞다는 거에서 40인 중에 29인이 찬성해서 예. 넘어갔는데 그럼 결국 비대위로 가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큰 이 흐름은 정해졌기 때문에 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비대위로 전환되는 거는 뭐 엄청난 이변이 없는 한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전망이 그렇군요.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9일날 비대위로 의견이 난다 하는데, 예. 근데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조혜진 의원은 좀 다른 의견을 냈으니까 비대위로 가더라도 예. 이 이준석 대표의 권한은 그러니까 6개월 예. 후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여지는 남겨둬야 된다라고 네. 주장했는데 그거는 채택이 안 됐죠. 채택이 안 됐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7월 9일에 이준석 당대표가 윤리위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으니까 네. 2023년도 내년 1월이면은 그 징계가 끝나고 그때 네. 당대표로 복귀가 되어야 된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비대위로 전환이 되면 네. 돌아올 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징계의 정도는 당원권 6개월 정도이고 복귀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된 거면은 사실은 징계가 이 당대표 제적에 상응하는 그쵸. 수준으로 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비대위로 전환하더라도 이 구멍은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당초 그 비대위 출범의 근거인 당원 당규 해석을 놓고 좀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 상황이 정말 비상 상황이냐, 비대위가 출범할 정도로 비상 상황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당대표 당원권이 정지된 사고의 경우에 비대위로 전환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으로 해임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논란은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이게 지금 이 비대위로 전환이 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됐고요. 네. 근데 지금 이 9일에 이 전국 일을 열어서 비대위로 전환을 하고 그 즉시 또 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이 다 정해져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 네. 당원상으로는 이 직무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무 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원을 개정하는 안을 같이 올려놨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 그 권한으로서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 정리가 아마 될 것이고 네.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이거를 효력을 중지를 시키고 정지를 시키고 방향을 다시 바로 잡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이어서 그쵸. 네. 지금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을 사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사퇴했잖아요. 예, 사퇴했다고 발표는 했고요. 발표는 했다. 예, 발표는 했는데 네. 여전히 당 대표 직무대행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는 했는데 수리는 되지 않은 건가요? 예,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 네. 네. 사실은 사퇴한다고 제일 먼저 그쵸. 발표를 했던 최고위원인데 네. 최고위원직이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에서 사퇴를 한다고 이 기자들 앞에서 정치적으로 선언은 하였지만 이 사퇴서의 문서를 당에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대표 직무 대행에서 나도 이제 물러나겠다라고 네. 발표는 했지만 여전히 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데 네. 그러면 뭐가 문제라고 절차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해서 가처분을 하는 건가요?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비대위로 전환이 되려면은 뭐가 비상 상황이어야 비대위로 가는 네. 건데 이 지금 비대위로 전환하자는 쪽은 이 최고위원회가 기능이 상실이 되었다. 네. 왜냐하면 배현진, 윤영석, 조수진 최고위원까지도 사퇴 선언을 했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상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네. 본 것인데 네.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면 이준석 당대표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로는 발표를 했는데 예. 네. 실제로는 지금 사퇴한 것이 아니고 설사 이제 이 행정적으로 사퇴된 것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최고위원 두세 자리, 세네 자리가 비었다면은 다시 그거를 뽑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절차적으로 문제 하나와 그리고 이 최고위원이 공석이 되더라도 이걸 다시 뽑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것들을 이유로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가 있다. 비상 상황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런 거 가처분을 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나요? 사실은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또 없을 수도 있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네. 사실은 이제 법 해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이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이 서울 고등법원 네. 부장판사도 하시고 감사원장까지 하신 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고위원이 공석이면 뽑으면 되는 것이고 절차상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이 비상상을 볼 수 없다 때문에 이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인용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네. 이 반면에 이 인용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은 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다른 어떤 직장이나 일반 사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는 많이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당내 사무회관에서는 사실은 가처분 신청이 그렇게 인용되는 이 빈도가 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극주의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니, 당에서 전국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뭘 법원이 관여하냐 이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만일에 두 가지 상황인데 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고 그냥 전국위가 의결한 대로 가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적으로 퇴출되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자동적으로 당 대표 이 직을 상실하게 되고요. 아, 그게 당원의 당원상 당원 당규에 보면 네, 이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 네, 최고위원회와가 네. 해산이 되고 아, 해산이 납니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최고위원회의 일원인 당 대표의 그 기능도 상실이 되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는 대표의 그 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 근데 만일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혹시나 그러면 지도부 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대위도 안 되는 건가요, 그럼? 그러면 비대위도 이제 말 그대로 동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이 이제 붕 뜨게 되는 것이고 지도부도 사실은 지금 뭐 사퇴를 최고위원들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최고위 회의도 지금 그 소집이 되기도 어렵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굉장히 좀 혼란한 그럼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도부 공백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그 이준석 대표를 뭐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뭐 험담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법정 이 투쟁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그렇죠. 사실입니다. 당을 네. 잘못하면 완전히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서 SNS에 명예로운 결말 대신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이준석 대표의 그 의중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혼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사실 다른 사람은 더더욱 말을 못하고 내가 말하지 못하면은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가 앞으로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이 정치의 어떤 구태적인 모습을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설사 욕을 먹더라도 나의 지지자들이나 나를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는 약간 그런 네. 각오로 저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당 대표까지 했던 공적인 정치인이면 나의 후회, 나의 마음보다는 당과 국가를 생각하는 게 우선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 보면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남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 같아요. 명예보다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이거는 좀 정치인으로서 너무 속이 좁은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너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당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내 정치가 중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이 말은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표현상으로 나의 정치라고는 하였지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사실은 이 30대에 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당의 네. 당대표가 된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사실은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의 정치에는 이런 그 당의 개혁이나 혁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나의 정치에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네. 그런 의미가 아닐까 또 이런 해석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참 많이 올리고 있는데 윤 대통령을 직접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것도 대통령 본인의 잘못이 크다 이런 이제 네. 메시지도 전했고 또 바보들의 합창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참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봤을 때도 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난 말부터 올해 초까지의 이 대선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그 윤석열 이 대통령 측과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는 측근들과 이준석 대표 간의 그 이런 어떤 다툼, 네. 신경전은 뭐 한두 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오랫동안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 뭐 대선 때는 후보에게는 직접적으로 네. 뭐 험담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넘어온 거죠. 네. 루비콘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네. 이렇게까지 표현을 거칠게 하면 설사 뭐 어떻게 될지 나중에 봉합이 되더라도 만났을 때 굉장히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아니, 근데 보통 여당의 대표는 네.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대통령한테 험담하거나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금도 같은 건데 그렇죠. 이걸 넘었다는 건 아무리 자신이 뭐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해도 이러면 윤 대통령 같이 안 가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렇게 정말로 이 윤석열 대통령을 같이 안 가겠다까지는 저는 네. 해석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어쨌든 이 윤석열 후보 당시에 네. 대선 캠페인을 같이 펼쳤고 잘하기를 바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아마 그 좀 문자가 좀 그 문자 노출된 그 문자 내용이 아, 본인도 이렇게 센 공격을 하게 된 어떤 네. 근거가 되지 네.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뭐 대통령도 속마음이란 게 있는데 그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본인이 공개한 건 아니지만 그쵸. 노출시킨 것 자체가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사실 그것만 해도 사퇴하고도 남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조금은 참았어야죠. 사람이 누구나 마음속에는 욕하잖아요. 뭐 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근데 그게 드러난 거죠. 그럼 그냥 묻어놓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끝까지 이렇게 추궁해서 가는 거 보면 이준석 대표의 이 도량이라고 할까? 마음의 넓이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협량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조금 자중해라. 그러니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말하고 싶어도 참아라. 한 번만 참으면 된다. 한 번만 참아라. 10마디 하고 싶으면 9번 참고 네. 10번째 정도 한 번 해라. 네. 이제 그런 건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 하시는 분들이 너무 가볍다. 그렇죠. 이 그릇이 너무 얕은 것 같다. 네.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표도 본인도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네. 본인의 처지가 이렇다 보니까는 그거 말을 수용을 못하고 계속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편 또 이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국바세는 오늘 또 토론회를 네. 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당원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또 탈당을 한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자유한국당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당 상황이 아주 뒤숭숭합니다. 네. 당이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몇 달이 안 됐는데 네. 이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 측근, 친윤, 뭐 비윤, 뭐 친이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막 세력을 나누고 네. 줄 세우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이 많고요. 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이 국바세에 대해서도 이거는 당의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근데 지금 뭐 듣기로는 뭐 꽤 많은 당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 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더 일이 커질지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바세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당원들 예. 그리고 이제 현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당 전체를 본다면 이준석 대표를 그래도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를 그나마 조금 뭐 편을 들었던 홍준표 의원 홍준표 시장도 대구시장도 이제 그만해라. 예. 라고 하고 있고 맞아요.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좀 손 좀 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몰라 유승민 뭐 조혜진 그리고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은 아직은 그래도 네. 이준석 대표 편을 들고 있는데 얼마나 돼요? 사실은 지난주였습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선을 긋는 발언을 네. 했거든요. 특히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 전환에 대해서도 좀 반대 입장까지도 표명을 하면서 네. 네. 이준석 대표 편을 좀 확실히 들었던 네. 맞죠. 최고위원 중에 네. 하나였습니다. 근데 정미경 최고위원도 사실상 이거 뭐 이준석 대표가 등 돌린 거 아니냐라는 말이 네. 나올 정도로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세가 이 당내에서는 지금 급격하게 이제 좀 쪼그라들고 있고요. 그나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승민계라고 하는 네. 의원들, 원내외 인사들 정도가 지금은 아직은 이준석 대표 좀 옆에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준석 대표가 자기를 지지하는 젊은 당원들 끌고 나가서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그런 자기 독자 세력화 가능성이 있나요? 뭐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분명히 네. 본인의 그 하나의 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다들 말씀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너무 큰 무리수고 네. 오히려 그것은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바라는 바일지도 모른다. 아. 완전히 아니, 떨어져 떨궈내자. 나가는. 어. 네. 아. 오히려 바라는 바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이준석 대표 측근들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거는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아. 가능성이 좀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그리고 봅니다. 사실 배치 중에 누가 이준석 대표를 손잡고 나가겠어요. 그렇죠. 아무 네. 희망이 없는데. 그 기껏해야 1, 2%짜리 정당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도 이준석 대표도 그런 바보짓은 안 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워낙 이준석 대표가 하는 정치 행태가 워낙 독특해요. 아주 독특합니다. 절대 자기가 지는 꼴은 못 본다. 네. 나는 꼭 이겨야 된다. 네가 잘못한 거 난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인데 물론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또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아니, 본인이 좀 이게 좀 아직 나이는 뭐 그게 뭐 젊지만 좀 폭이 좀 넓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 어느 그 일부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날 네. 이준석 대표랑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식사를 했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대표 이제 네. 좀 미국에 나가서 어. 좀 가서 한번 한숨 고르고 와라. 네. 가서 좀 공부도 한번 하고 아. 한숨 고르고 와라. 네. 이제 뭐 이런 조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럼 비대위로 갈 것 같은데 그럼 비대위원장은 누가 되는 건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비대위원장을 찾을 때 큰 그 조건이 이 당내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 원내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원내 인사. 거에 대해서 의견이 한번 모아졌고요. 네. 뭐 원내에서 아무래도 이제 무게감이 있는 네. 당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이 다선 중진급 이 원내 인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서병수 되니까. 위원장이 오선 중진이라고 했죠. 또 딱 집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얼마 없습니다. 그쵸. 후보군이. 네. 네. 그렇게 돼서 추리다 보니까 뭐 정진석 국회 부의장, 뭐 조경태 의원도 있었고요. 네. 주호영 그리고 의원. 주호영 의원까지도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맡을 만한 충분한 역량은 있으시지만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하고 좀 공개적으로 좀 신경전을 벌이신 네. 분이시다 보니까는 이준석 대표가 나갔는데 그 신경전을 벌였던 의원이 그 아. 자리에 가게 되면은 좀 모양새도 사실은 조금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해서 국회 부의장이라 국회 부의장은 그쵸. 또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 일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뭐 보도가 많이 됐지만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다. 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이 지금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뭐 조경태 의원도 자신이 또 맡을 수 있다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 몇 분 안 돼요 사실은. 네. 근데 네. 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관계나 친인의 관계를 보면 누가 그래도 가장 유력한가요? 지금 아무래도 현재 주호영 의원이 아, 좀 왜냐하면 이제 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주호영 의원이 아주 가깝다고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이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는데 네. 이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얘기는 그렇군요. 되네요. 네. 네, 한편 이제 이런 혼란 속에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휴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휴가 중에 이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한했지만 만나지 않았고 당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복귀 이후에 좀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대책, 인적 쇄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분명히 대통령실이 지지율 하락,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인식이 바뀐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아, 그전에는 사실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취지에 네. 일입하지 않는다라는 취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일일비 해야죠. 지금은 이거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말이 아. 바뀌었거든요. 예. 네. 이게 뭐 원칙은 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개되는 표현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인식의 정도가 달라졌다고 보고 네.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참모들도 이거를 반등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중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뭐 그 참모진을 대폭 물갈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지금 이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 일부와 네. 그리고 그 내각 네. 인사들 장관 일부 지금 계속
구설에 오르는 네. 인사에 대한 그 개편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오늘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얘기가 나왔죠. 예, 네. 벌써부터 네. 지금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그 국회가 지금 본회의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들이 뭐 교육위원회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나가야 되고 네. 만약 구설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 나가면은 계속 부정적인 여론이 돌거든요. 그렇죠. 계속 공격당하죠.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 반등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춰지지가 않습니다. 지지율 올리려면요 제일 쉬운 게 거의 인적 쇄신이에요. 네. 다 똑같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게 사실은 교육 관련한 두 가지 정책에서 지금 커다랗게 헛발질이 나왔잖아요. 예. 지금 뭐 5세 입학 연령 네. 하향 조정이라든가 외고 폐지라든가 이런 건 원래 있지도 않았던 얘기인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훅 하고 나왔다가 네. 그 박순애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방어도 못해요. 지금 방어도.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문제가 되는 그 발표를 하느냐. 네. 오히려 뭐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이슈를 억지로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지금 모양새 보면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정말 약간 그 실책에 가까운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일단 그런 인적 쇄신을 통해서 아마 반등을 노릴 것 같고 네. 지금 또 하나 가능한 카드가 이제 8월 10일 광복절 날 네. 이 특사라는 건 대통령의 큰 정치 행위지 않습니까? 네. 이 정치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국민 통합이라든가 네. 반대 진영과 중도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아마 네. 그런 특별 사면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고민하고 있을 경제인들 뭐 예. 이재용 뭐 그렇죠. 그리고 다른 재벌 총수들 신동빈 이런 분들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여론이 뭐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 정치인 사면은 상당히 좀 골치가 맞습니다. 아픈데 예. MB와 김경수 김경수. 두 사람을 한꺼번에 예. 할 것이냐 예. 할까요? 저는 지금 저울질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분명히 그 민주당 진영의 인사에 대한 네. 정치적 이 특별 사면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까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물론 근데 또 이렇게 되면 그 윤석열 후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지지층 내에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네. 것도 사실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또 잘못 저쪽 인사를 이 섣불리 사면했다가 네. 오히려 이 집토끼를 잃어버리는 네.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아주 머리를 싸매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뭐 사실은 이제 뭐 민생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니까 그렇죠. 민생 안정 정책을 좀 과감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네. 좀 이 추석 전 민심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번에 추석이 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난리 납니다. 한 달 이게 남았네요. 그러니까 추석 직전에 민심을 잡지 못하면 아마 더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윤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지지율 24%는요. 더 물러서면 10%대로 가요. 10%대는 잘못하면 정말 10%대 떨어진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탄핵을 맞아요. 탄핵을.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례를 보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물러서서 마지노선에 섰기 때문에 지금은 뭐 누구 지금 눈치 보고 누구 뭐 봐주고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문제 있는 인사는 과감하게 맞습니다. 쳐내고 그다음에 바꿀 정책은 빨리 바꾸고 네. 그다음에 야당한테도 손 내밀 때 내밀어야 돼요. 지금 네. 뭐 야당하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맞습니다. 한 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적 쇄신을 하려면은 국민들이 예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과감하게 했을 때 그럼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뭐 한두 명 이렇게 소위 말해 우리 깨작깨작 이렇게는 이 반등 효과는 보이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네. 광우병 파동이 있었어요. 그 사실 좀 억울한 일이었어요. 네. 광우병 있지도 않은 광우병을 있다고 한 건데, 근데 그때 지지율 17%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청와대 싹 깔아버렸습니다. 아예 비서실장부터 수석 전원을 날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같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사실, 않으면 이게 민심이 수습이 안 됩니다. 아마 지금 후임 찾기에 열심이 아닐까. 뭐 또 이런 그 취획기자단 그렇죠. 사이에서 그거는 있어야지. 후임도 없이 할 후임도 수는 없죠. 없는데 갑자기 날리면 이건 더 붕 그렇죠. 떠버리니까. 근데 장관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청문회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서실이 쉬운 거예요. 맞습니다. 아. 청문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다만 좋은 분을 해야죠. 그리고 정치에 밝은 사람을 해야 돼요. 예. 정치를 잘 아는 네. 고단수. 경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경제는 이제 총리, 부총리 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정치, 정무 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 대통령실에 정무 라인 너무 없어요. 그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정부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뭐 주요 수석들이 수석 비서관들의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 너무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뭐 존재감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그렇죠.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데 그러면 측근이 아니죠 그거는. 네, 맞습니다. 네. 황관 아니 황관 그런 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마 네. 정치적 감각과 네. 예. 정치적 경험과 네. 그리고 또 이 정책을 이 기획하고 네. 추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다 고루 갖춘 사람을 찾고 있는 걸로 네. 알려져 있는데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뭐 취임 100일 다가오잖아요. 얼마 안 네, 남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뭔가 그때까지는 과감한 뭔가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하락 그리고 여당의 내홍 그리고 네. 각종 정책 인사 이 논란까지 여러 가지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빨리 지금 여당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